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계엄령으로 탄핵된 한국 대통령, 직위에서 해임,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저렴한 중국 상품의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요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해임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직위에서 공식 해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과 국제 정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임은 단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유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각해졌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가가 헌정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철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은 통치행위일 뿐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하며 국가의 위기를 군대가 아니라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해임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죠. 이번 사건은 그에 못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울 도심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고 동시에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우려해 병력의 10% 이상을 투입해 도심을 봉쇄했고 일부 학교는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려야 하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야당 대표입니다. 그는 국민적 인지도는 높지만 여러 건의 재판에 휘말려 있어 실제 출마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권은 여전히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분열된 상태고 지지율도 낮습니다. 전 법무장관 출신의 한동훈, 서울시장 오세훈, 대구시장, 홍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모두 지지율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0%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해 선거의 향방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국제 외교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죠. 한국은 현재 대통령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정상통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인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해임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내 헌재 판결에 불복하며 이를 유감스러운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새 지도자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분열된 국내 정치를 통합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의 홍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전체 평균 7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름하여 해방의 날 관세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냉전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강경한 무역 공격입니다. 관세 대상은 가전제품, 장난감, 기계부품, 산업장비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될 뿐 아니라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조치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4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량은 일본, 한국, 베트남,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주요 수출국가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베트남과 한국, 일본 등은 이미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강국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품까지 이 시장을 두드리게 된다면
이들 국가의 수출길이 막히고 가격 경쟁력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도미노 무역 쇼크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그 여파로 국내 수요가 줄자 생산된 상품을 수출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에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중국은 이 상품들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다른 국가의 산업을 위협하게 됩니다.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은 이미 중국산 상품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거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등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발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대두, 쇠고기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죠.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부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수출 대신 내수 시장을 키워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경기 부양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금리 인하, 대출 확대, 소비 심리 회복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시티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유샹롱은 이번 관세가 중국의 성장률을 0.5%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충돌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중국산 제품의 쓰나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문을 걸어 잠갔고 나머지 국가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압박과 내수 경쟁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미국의 일괄 관세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에 끼칠 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흐름이 요동치는 이 시점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